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훈입니다. 2013년도 4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EBS 랑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리딩의 첫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2013년도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시간이 가는 것은 참 정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들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습관, 그죠? 예, 이것에는 약간의 이제 문제를 좀 제기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습관만 올바로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잘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들은 다 있으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자,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자, 결국은 그 강의는 들을 때뿐이고 여러분들의 연구, 기억, 저장 장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 좋은 복습들을 통해서 자, 태우 선생님과 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더 빛나게 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강부터 5강까지 5강, 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 5하고, 6의 52문항을 저희가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뭐 소식 여러분께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자, 얼마 전에 토목달 베이직 630 과정이 저희 EBS 랑에 오픈이 좀 되었습니다. 교재도 태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직접 집필을 했고요. 자, 길벗 이지톡에서 출판이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던데요. 자, anyway. 그건 그렇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책도 집필을 했고, 강의도 만들었으니까, 자,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자, 그런 성원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52문항 가지고, 자, 저희가 5강을 다루지만, 자, 한 세트가 아니라 약 5, 6세트 정도를 다뤘다 싶을 정도로, 자,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어서 자상하게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무래도 실전용 강의다 보니까 조금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EBS 랑 안에 들어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자, 태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토목달 과정, 630, 750, 900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생님들도 강좌를 지금 만들어서 탑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꼭 좋은 성과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실전 강좌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기본 강좌들 좀 듣고 오십사라고 하는 당부도 드려봅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강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1강 강의는 101번부터 110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자리 옮겨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Part 5, 6는 단문이냐 아니면 지문이냐의 차이만 있고요. 자, 문장 안에 공란이 있고 공란을 메우시는 그런 형식이죠. 자, 구조, 문법, 어휘의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먼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고, 유형 판단이 끝나면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싹 쓰니까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당연히 해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구조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문의 구성, 어법을 알아야겠죠. 특히 어법은 어떤 아이템을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자, 정답을 합리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내는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시험 영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더 잘하는 사람이 점수가 더 안 나오고 조금 좀 떨어지는 사람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논리가 있냐면 그 안에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어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풀이에 로직이 있어야 되고, 자, 그 로직들을 자,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건너뛰면 반드시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고 정답까지 도출해내는 과정들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부터 자, 바로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갑시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은 어떠한 원리든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답을 빨리 내고 싶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품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기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지우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A와 C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러면 이제 B 다음에 PP가 나오느냐, ING가 나오는데, 이거는 BING는, 진행형이고, BPP는 수동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둘 다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품사로 가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구조로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G는 능동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자, ED는 수동의 형용사 역할을 하죠. 우리가 자, 비동사 다음에 근데 ed가 붙으면 그것을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수동태라고 하고 이것은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구조상의 차이가 있죠. 이 아이는 능동의 진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가 이 아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keep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목적어가 동반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고요? 이 문제의 유형이 뭐냐? 그 문제의 유형이 뭔지를 어떻게 우리는 따져갔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여러분께 숙지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혼자서 신나서 막 풀고 맞추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면 아, 선택지를 보고 자, 품사 선별부터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자,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정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따르자면 자, 바로 출처나 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according to를 쓰죠. 자, 그래서 정책에 따르자면 그래서 점포에 어떤 정책이 있겠죠. 그래서 매장의 정책에 따르자면 personal belongings, 개인적인 소지품 되겠습니다. 자, 동생은 소지섭이라 그랬죠. 자, 형은 소지품이고요. 자, 어떻게 돼야 되나요? 보관돼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해석을 통해서 가셔도 어차피 소지품은 스스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까 전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구조가 맞다. 그래서 B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디에 보관돼야 될까요? 라커룸에 보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belongings 별표하시고 자, belongings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복수로만 씁니다. 물론 사전상에는 단수로 쓰는 용례도 일부 있지만 거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으니까 belongings는 무조건 복수. 그냥 아예 belongings로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셔도 무관한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품사가 모두 다 어때요?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전치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동사가 여기 지금 will이 보이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선택지는 모두가 다 전치사다.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전치사들의 뜻이 서로 다르고 다 전치사니까 이건 뭐죠? 예,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각 전치사들은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이후에 안쪽에 어디를 따라서 쭉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명사는 3시가 되겠네요. 자, 낮 3시가 되겠습니다. 3 p.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eposit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내용을 따져보니까 자, posted. post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죠. 웹사이트에 뭐 새 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게시할 때 post를 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파짓이 포스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시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당신의 계좌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The following business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데 자, 우리가 business day는 영업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라고 하면 언제죠? 다음 영업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아니라. 왜냐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게시가 된다. 뭐가? 자, deposit. 자, deposit은 동사로 맡겨두다의 뜻이니까, 예금하다의 뜻이니까 예금의 뜻입니다. 예금이 그렇대요. 근데 언제 이후에 이루어진 예금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는
해석 들어가셔야 되고요.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해야 자, 오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지 마시고 문장의 필수 성분부터 딱 골라놓고 그 다음에 수식 성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스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이고 해석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자, 참고로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포스트라고 하는 동사는 지금 게시의 뜻만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우체국도 포스트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우편물 따위를 붙이다의 뜻도 있고요. 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붙이다와 그 다음에 게시하다의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시면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A, B, C, D의 선택지 품사가 자,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결정하면 일단 정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답들을 우리가 지워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for 이하의 명사가 없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반드시 명사만 되어야 합니다. 자, to group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거나 자, 아니면 저것은 지금 to 부정사로 봐야겠죠. 자,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핑이라고 하는 ing도 나오고 그룹스라고 하는 ed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무엇을 그룹 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ed도 명사가 될 수 없으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룹스와 자, 그룹핑이 남았는데 그룹은 명사로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기 때문에 동사로만 착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들은 때로는 ing와 이런 걸 같이 주면 얘는 무조건 동사야 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룹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국말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라는 착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명사냐 동명사냐를 놓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룹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그룹으로 묶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게 동명사가 되더라도 동사 구조가 돼야 되니까 이 아이는 또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 것이고 자, 그래서 B번에다 답을 잘 썼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B번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좀 논의를 좀 해볼 게 있습니다. ing 중에는 미팅 계열의 ing가 있죠. 미팅 계열의 ing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그렇죠. ing가 동명사가 아니라 명사도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동명사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명사는 당연히 됩니다. 모든 동사의 ing는 다 동명사가 되는데 미팅처럼 ing형으로 쓰이는 것이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수 명사가 됩니다. 자, 그룹핑도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룹핑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자, 하나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룹으로 묶기. 그죠? 예,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룹핑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야, 이것들을 다 그룹핑 해봐. 자, 이것은 그룹으로 묶기라고 하는 그런 뜻, 분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자, 분류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룹핑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그룹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예,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랬죠, 아까? 에휴, 이건 뭐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B가 답이겠지 뭐.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룹핑이 명사가 될 수 있고, 자, 그 첫 번째 뜻은 분류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그룹과 똑같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오히려 고수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B번이 답이냐면 자,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산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만 이야기를 드리면 가산명사는 단수형일 때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관사나 한정사가 꼭 있어야 돼요.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좌절 모드에 빠지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왜 관사나 한정사가 왜 있어야 돼?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더 기본기를 좀 다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자, 가산명사기 때문에 지금 관사나 한정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요거는 왜 되죠? 요건 복수형이잖아요. 복수명사는 관사나 한정사가 오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B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BD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dinner reservations인데요. 자, for groups of 12 or more.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으시면 12명 혹은 그 이상을 위한 저녁 예약이 되겠습니다. 자, 12명의 그룹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도 그룹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룹핑이라고 하는 단어도 분류의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그룹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답이 되고 단수는 안 됩니다. 만약에 자, for a grouping of 12 이렇게 됐으면 D번도 정답이 될 뻔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해석 들어가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12명 혹은 그 이상을 위한 예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최소한 48시간 자, 미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In advance도 중요한 자, 수거니까 잘 외워두세요. 미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이고,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4번으로 가죠. 자, 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전치사이면서 자,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답이 3개나 되지 않아요? 자, 답이 3개라고 생각이 되었던 학생들은 저랑 같이 고민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해설을 듣는 의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request가 되겠습니다. 동사는요, must be submitted. 제출돼야 된다. 그럼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수식어구잖아요. 자, 필요하면 fo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나중에 해석합시다. 자, request가 제출돼야 된다라고 하면 request는 이제 요청이라는 행위일까요? 아니요. 저거는 요청서라고 하는 서류의 개념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청 서류가 제출돼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언제까지요? 자, 바로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 이내로 제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B번은 안 될 것이고 나머지 셋은 다 되죠. 15일까지 제출돼야 된다. 15일 이내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until과 명사가 합쳐지면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계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언제까지 뭐뭐 한다지만 자, 알고 보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뭐뭐 한다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청 서류가 15일까지 계속 제출돼야 되나요? 15일까지? 아니죠. 한 번만 딱 그때까지 한 번만 딱 제출되면 되는 거죠. 계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until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within도 마찬가지로 어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within은 그 이하에 시간이 올 때요. 기간의 명사가 와요. 기간의 명사. 예를 들어서 20일 이내로 제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20 days가 나왔으면 정답이 D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내로라고 하는 것은 콩글리시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자, within은 반드시 기간 명사와만 결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인데요. 자, C번은 우리가 by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의 뜻인데 언제까지 한 번만 완료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10월 15일까지만 한 번 제출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완료돼도 자 계속되지 않아요. 15일까지. 이해되셨어요? 요게 바로 두 단어상의 자 구분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자 영어로는 그렇게 뉘앙스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니까 구별을 잘 해두셔야 되겠고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플러스 알파로 전달을 해드리면 unt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까지의 뜻밖에 없지만 by는요 우리가 방금 배운 언제까지의 개념만 가진 그런 전치사가 아니에요. 무지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하나만 해설을 했지만 그거는 시간의 용례로 쓰였을 때 이런 점을 조심하라는 의미였지 by의 시간 용례만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으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다양한 의미들을 학습해 두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within도 자, 기간만 된다라고 하니까 within Seoul, 서울 안에 이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죠. 됩니다. 네, 됩니다. 그래서 자, 거리도 되고요. 20km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은 시점이 안 되고 기간만 된다는 의미였지 나머지 다른 명사들은 또한 결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104번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시험 보러 가셔서 적용을 딱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105번입니다.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죠. 여기는 누구 자리죠? 아유, 비동사 이하니까 여기는 뭐 보호 자리네요. 자,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부사는 안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A냐, B냐, C냐인데 A도 답이 돼요? 그렇죠. A를 왜 제가 일부러 안 지웠냐면 요거 토익에서 명사로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답이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하고 훈련을 하는 게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학습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의심이 없다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의 습관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왜 도대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그것은 평상시에 연습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유수는 명사도 돼, 명사도 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나중에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실수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학생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명사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격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앞쪽에 자, 쭉 보니까 자, experience가 주어예요. 경험은 사용입니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용이라고 하는 명사 안 될 거고요. 자, using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와야 되는 구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정상적인 형용사가 오는 것이 맞다. 그게 정답 C예요. 빨리 쓰시고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연습 과정이니까 해석도 깔끔하게 해보시고 가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Although it is not a requirement. 자, 이것이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경험되죠. 이전의 경험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경험일까요? 자, 여기까지 묶으시면 이것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이전 경험이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에 유용합니까? 바로 daycare assistant position. 그러니까 그 타가소죠. 타가를 하는 보조 요원의 그런 직위에 이것은 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0문항 중에 저희가 이제 5문항을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자, 문제의 유형을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차없이 적용하고 정답을 딱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옛날 방식으로 또 푸시면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꼭 스텝을 밟아가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식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자, 화면을 좀 잠깐 바꿨다가 자, 강의 후반부에서 6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죠. 자, 106번부터 자,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구조문법 어휘의 3가지 유형이에요. 유형 판단하고 정확히 찔러서 답 쓰고 자, 그다음에 정확히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굳이 저희가 이제 펄7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예상 문제 프리특강에 펄7이 별거예요. 그런 문장들이 모여서 자, 펄7을 구성하는 거니까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들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바로 10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인플로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선생님 개그가 기대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개그 안 하고 열심히 수업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올해 그 LG 트윈스의 선전에 자극받아서 저도 굉장히 수업만 열심히 하기로. 아까 개그 하나 날리셨잖아요. 이제 안 하려고요, 웬만하면. 자, 알겠습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뜻이 다르죠. 이건 뭐 어휘 문제인데 이런 유형의 어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해보면 나머지는 안 되고 딱 하나만 꼭 들어맞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그리고 선택지 자체도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난이도가 높은 어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recommend는 추천하다, 제안하다의 뜻. 자, compel이라고 하는 건 강요하다인데 이 단어는 토익에서 그다지 그렇게 자주 정답으로 제시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recall이라고 하는 것은 회상하다의 뜻도 있지만 자, 그건 일반 영어에서 하는 얘기고 토익에서는 되게 자발적으로 자, 뭐뭐를 회수하다의 그런 뜻이 있죠. invent라고 하는 건 발명하다의 그런 뜻이 되겠고요. 갑시다, 그러면. 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자, 뭘 질문을 받았대요? 어떤 직원이 됩니다. 자, which employee. 그렇죠? 자, under his supervision.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어떤 직원이. 이런 얘기죠. 아, 근데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왜? 여기 지금 he라고 하는 주어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의문사는 뭐였단 얘기예요? 의문사라는 아이는 뒤쪽에 있다가 문장 안에 있다가 모르는 부분을 의문사로 만들어서 앞쪽으로 쭉 빼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썼던 애일까요? He would blank. 여기 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어였나 봐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그 사람의 supervision, 관리 지도가 되겠죠. 자, 관리 하에 있었던 어떤 직원을 그 사람이 뭐뭐 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죠? 포지션이다. 어떤 포지션이에요?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포지션입니다. 자,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면 자, 지난주에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자, 그런 직위가 있거든요. 그런 직위에 대해서 자, 어떤 직원을 그 사람이 추천할 것인지를 질문받았다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직원을 강요하거나 발명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정답이 자연스럽게 A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의문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분명합니다. 의문사는 문장 안에서 쭉 주어 동사가 뭐뭐가 나오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주어여도 좋고 뭐도 좋고 그 아이를 앞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쓰면 이런 거죠. 자, he would recommend. 그 사람이 추천할 겁니다. 바로 자, which employee for the position that 이렇게 되었던 어순이 정상 어순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 그 부분을 모르니까 앞쪽으로 쭉 빼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하나의 의문사로 구성해 놓았다. 그러면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는 자, 의문사절이라고 하는 게 구성되는 원리도 우리가 캐치한 거잖아요. 별거 아니네, 의문사절. 모르는 거 앞으로 빼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나머지 문장들 쓰는 거고. 그죠? 이런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구조를 따질 때 되게 좋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알겠죠? 자, 그래서 106번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동사의 어휘 문제였고요. 다음 10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자, 뭐가 나왔습니까? 인칭대명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매 회마다 자,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씩 출제가 되죠. 근데 여기는 뭐 이제 뻔하네요. 자, disciplining이라고 해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단어도 명사, 동사, 동일형인데 여기는 당연히 동사의 ing입니다. 훈육하다 혹은 징계하다의 뜻이죠. 됐어요. 그럼 아이들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맞겠네요. 자, 이 중에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B번밖에 없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겠네요. 짧게 답을 내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 냈고요. 자, 해석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인칭대명사 문제는 형용사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답 쓰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번역을 요 놈을 좀 잘 하셔야겠어요. 자, refer to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다의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를 언급하다의 뜻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의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뭐뭐를 언급하다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사처럼 보이잖아요. 뭐뭐를 언급하다. 자, 그런데도 to를 꼭 붙였어야 되는 자동사로만 가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보통 의존하다라고 할 때는 depends on, 자, 이런 동사도 많이 쓰고, 자, rely on 혹은 count on 전부 다 전치사를 on을 쓰거든요. 그런데 refer는 to를 씁니다. 자, refer를 가지고 뭐 이제 참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뭐를 참조하다 이렇게. 근데 참조한다는 건 그것에 의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영어적인 해석은 refer to는 어디에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요것은 이제 자동사로 이제 사용된다 그랬죠? 자, 자동사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언급하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의존하다의 뜻이 있어요. 요때는 전부 다 전치사 to를 취하게 되니까 둘 다 공통이고요. 자, 타동사로 쓰게 되면 뭘까요? 누구누구를 어디에 의존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때는 당연히 refer somebody to A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 사람을 어디에 의존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이니까 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그 참조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의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좀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십사라고 하는 의미로 알려드린 거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자, 단어 하나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의존합니까? 바로 제안에 의존합니다. 그 제안은 어떤 제안이에요? 이루어진 제안인데요. 누구에 의해서? 자, 바로 아동심리학자 박사님에 의해서 자, 그 제안이 이루어졌대요. 언제요? 뭐 할 때? 자,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 그의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훈육할 때 박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제안사항 이것에 의존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됐습니다. 8번이고요. 자, 8번은 ABC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각자 애매하죠? beside는 전치사 부사입니다. 이 단어는 품사가 꽤 중요한 단어일 거예요. 자, 특히나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s가 떨어져 나간 beside, 위치 전치사죠. 뭐뭐 옆에. 그런데 besides,는 뭐뭐 이외에도의 뜻이니까 두 개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고요. 부사로 쓰이게 되면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플러스는 뭐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죠. 그죠? 그래서 that's the plus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좋은 점이야. 이점이야. 이렇게 쓰고 plus point 이렇게 얘기하면 자, 뭐 그 좋은 점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and는 뭐 접속사고 그다음 also는 부사입니다. 또한. 자, 일단 눈에 띄는 거 버릴 거 누구 있죠? 이거부터 먼저 버리시고 자, 여기는 지금 컴마 앞쪽에 부사구가 성립돼 있으며 뒤쪽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기 때문에 부사가 나와야 되지 갑자기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나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는데 이 아이도 들어갈 데가 없네요. 플러스도 물론 해석을 해보셔도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5년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 경험 이외에도 자, 그래서 5년의 경험 이외에도 이렇습니다. 자, 세라는 그 이외에도 자, 지금 besides가 부사로 쓰이면 그 이외에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쪽에 5년의 경험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master's degree,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계학 석사학위를 세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부사를 남겨놓고 자, 여러분들은 문맥상 also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깔끔하죠? 이 문제도? 자, 그래서 문제를 바라봐서 유형을 선택하고 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하는 스텝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이 문제를 맞췄더라도 한번 들어보실 만한 그런 얘기일 거예요. 저랑 딱 일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문제풀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야 이제 Part 7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9번이고요. 자, 9번은 지금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동사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네요. 자, 그런데 앞쪽에 뭐가 있죠? 예, 주어 동사가 있고 뒤쪽에도 주어가 보이고 동사는 보이지 않아요. 자,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B번과 C번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D만 남았는데 자, 동사가 그 뜻이 똑같잖아요, 이제는. 그럼 이게 어법 문제예요.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아야 된다 그랬죠? 뭐 예상문제 프리특강 강의를 통해서도 매달 드리는 말씀입니다. 숫자는 하자가 없어요. he라고 하는 주어와 둘 다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태가 문제가 있군요. 이건 시제를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하에 목적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답이에요? 능동태가 답입니다. 따라서 수동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자, 그래서 시제와 관련 없이 자, A번이 정답이고. 그럼 완료 시제는 맞을까요?
무조건 맞겠죠. 왜냐하면 제 하나밖에 선택지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심도요. 합리적인 의심은 굉장히 훌륭한 의심입니다. 학습에. 그러나 불합리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무조건 맞는 시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하고 갈까요? 필요한 어휘나 뭐 그죠? 또 어법이나 있으면 설명드리면 되죠. 뭐 그죠? 척크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존경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동료들에 의해서 존경받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as는 정말 뜻이 많은 그런 접속사인데 여기선 때문에로 갈까요? 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공유해왔기 때문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공유해왔습니까? 산업적 지식을 공유해왔다. 자유롭게 공유해온 것이고요. 수년에 걸쳐서 공유해온 것이기 때문에 자, 존경을 받았다. 그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자, 그런 문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109번도 마무리가 됐겠죠? 네, 끝났고요.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은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선택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눈이 확 열리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굉장히 짧게 이 문제도 넘길 수 있어요. 자, 품사 같아요, 달라요? 형용사. 자, 이 녀석은 부사입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changes라고 하는 명사 앞에 여기 지금 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부터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기대하는 것은 every가 나오게 되면 자, every는 매 하나하나를 가리킨다고 죄송합니다. 누차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every 이하에는 매 하나하나에 단수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왜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온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저것은 매 하나하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changes라고 하는 복수명사와 절대로 만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내용들을 논의하게 되면 every 다음에 이제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논의하게 될 겁니다만 그 전까지는요. 아니 그냥 단수만 온다라고 그냥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매사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자신감도 안 생기고요. 답을 쓸 때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지르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틀리는 건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한 거니까 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이렇게 썼는데 혹시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아는 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도 틀리면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자.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all인데요. all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all the peop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ll에 대해서도 모든이라고 하는 뜻만 아는 것은 저는 불만이에요. 뭘 알으라고요? 형용사지만 얘는 어디 앞으로 뛰어나간다? 관사 앞으로 뛰어나가는 형용사라는 사실을 아시면 더 다음에 무슨 놈의 all이 옵니까? all the people. 들어봤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아는 사실을 적용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걸 적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면 이 문제는 당연히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부사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복수명사니까 every 지우고, 더 다음에 나왔으니까 all 지우고. 이게 바로 진짜로 아는 내용을 다 적용해보고 오는 학생들, 실력자들의, 그죠? 네,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답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정답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으면 꼭 기억하고 있다가 앞으로 시험 보러 가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Customer Service Line. 자, 이 어떻게 합니까? Has been ringing off the hook 이렇게 돼 있어요. Ring off the hook이라고 하는 건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유가 나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최근에 웹사이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 변동사항 때문에 쉴 새 없이 울렸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강의는 마무리를 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 충분하죠? 자,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정보가 몇 개는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뇌는
10분 후부터 망각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하루가 지나면 한 70% 정도가 없어진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자, 하루 후쯤에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인 습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 꼭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강에서 좀 더 유쾌, 상쾌, 통쾌하게 자, 또 격파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